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주얼 D 테일러의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 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발전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혀 만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 제일 먼저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피하기 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남는 게 시간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은 가장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인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이렇게 24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참 귀하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20시간마다 하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어떤 날을 맞이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런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은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는 아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라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킨 자신에게 새 선물을 사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하라 합니다.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유유하게 걷는 것도 하나의 자기를 위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잘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 정신 건강이라든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충분하게 어떤 휴식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워라밸이라는 측면에서도 일과 어떤 삶과의 어떤 관계에서 바란스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똑부러지게 하고 쉴 때는 푹 쉬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것부터 한다는데, 물론 쉬운 것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는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석을 해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피하려고 하면은 에너지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힘든 일을 먼저 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만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어떤 일을 잘 끝내고 나면은 휴식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휴식하는 어떤 그런 것도 휴식다운 휴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마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난 뒤에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큰 말하면은 큰 다른 어떤 지방을 다닌다든지 그다음에는 테마 여행을 간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어떤 영화를 골라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보상이 아닌가, 스스로 하는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을 나누어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남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과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어떤 재능, 자질, 특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혼자 그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이게 매우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어떤 말하면 리더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는 일이 더 잘 되기 마련이라고 얘기하고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즐거운 사람들과 일을 하라. 이것이 최적의 작업 환경이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외국의 기업 미국에서 보면은 전 기업이 다 재테크 근무를 하라고 아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미국의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테크 근무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재테크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공간을 최적의 공간과 시간과 그 흐름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마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보다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유다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재택근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재택근무할 때나 회사 근무할 때나 다 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잘만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당장에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 습관이 되면은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어떤 나를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